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5년 전에 이혼한 60대 여성입니다. 청춘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팔팔한 청춘인데요. 애석하게도 저는 그전까지 온전한 행복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동년배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시대상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딸이나 여자는 그저 아들과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태어나 제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학교도 제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또 결혼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친정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차라리 내가 고아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작 저를 낳아준 엄마는 가르침이랍시고 이런 말씀 종종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저한테 해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 여자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시집가기 전에는 낳아준 부모 위해 희생하고 살고, 시집가서는 그 집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여자 팔자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당신 딴에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저한테 해준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말이라는 게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데 그렇게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문신과도 같은 고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으로 온 이후 이런 최면을 걸었는데, 나는 친정 따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차피 저에게 친정이란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런 친정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기댈 곳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저는 친정 엄마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덕에 헛된 희망 따윈 품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애잔하고 짠하기만 한데, 그때는 그게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죠. 참고로 저는 사남매의 첫째이자 장녀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장녀는 원래 살림 미천이라고 했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다 보니 저는 집안의 기둥인 남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육성입이 줄 돈 없다고 학교도 못 가게 했던 부모라는 인간들이 그 어린아이를 밖에 나가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22살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저도 첫째가 딸인데 제 딸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를 낳아준 제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밥축 내는 군 식구는 얼른 치워버려야 한다는 듯 그렇게 저를 후다닥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결혼을 하니 지옥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를 마치 종처럼 부리셨어요. 제가 돈에 팔려온 노비도 아닌데 그렇게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 집은 대대로 양반집이다. 지금은 힘들어서 너 같은 것도 며느리로 들였지만 1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국을 엎어져서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시어른 봉양 잘하고, 남편 내조에 힘쓰면서 대이을 아들이나 순풍순풍 낳아라. 그게 네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야. 명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반 집안은 무슨. 그놈의 집구석은 양반의 양자도 꺼낼 수 없는 대대로 상놈의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더 웃긴 건 저희 시어머니의 정체였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조강지처가 아니고 차보로 들어와 안방에 눌러 앉은 위인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게 해준 선물 같은 존재였는데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조강지처라는 분이 자식을 낳지 못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남편을 만들어 집에 들어왔다는데 그 길로 조강지처는 소방 맞듯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 집안의 다른 어른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작은 어머니라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상당히 싫어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얘기도 그 집 며느리인 저한테 해주신 건데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도 제 남편의 생모인 건 맞기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 시어머니는 맞았는데 남편도 허구한 날 술과 노름에 빠져 있어 일도 하지 않는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만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저러면 집구석에 돈이라도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집구석엔 돈도 없었고 식구만 많았으니 저는 돈까지 벌어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애 둘 낳고는 저 같은 여자는 싫다며 걸핏하면 이혼 타령은 했는데 그때는 참 비참했죠. 저도 사람인데 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고 이 집에서 희생만 하고 사나. 모든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용감하게 이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저였는데 타임머신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 한심하게 참고만 산 젊은 저에게 그냥 해버려 이혼 그까짓 거. 네가 먼저 하자고 해. 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그때도 저희 친정엄마의 가르침대로 제 팔자련이 하고 살았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싫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짓을 하고 살 여자가 있겠냐마는 저는 한심하게도 그러고 살았네요. 이건 변명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그런 깨어있고 주체적인 여자들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혼한 여자는 무슨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혀 제대로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이혼, 그거 진짜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찾는 고마운 일이었는데 누가 그런 인식을 만들었는지 그 인간 낯짝을 지금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위안이라고 한다면 위안인 게 저만 그렇게 살진 않아 덜 괴로웠어요. 제 나이대 여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같이 가엾고 안쓰럽고 사연 없는 여자들이 없는데 그때도 가뭄에 콩나듯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시댁에 인정받는 여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있는 집에서 애기씨 대접받고 산 부류의 여자였고 평범한, 아니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난 저 같은 여자는 제각각 모양새는 달라도 비슷하게 인생이 흘러가듯 보였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잘 만나면 또 처지가 달라졌죠. 그런데 저는 여러모로 아주 운이 억세게 나쁜 경우였고 제 손으로 이걸 끝낼 방법은 그저 시간밖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줄곧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마 인생이 계속 지금처럼 억울하기만 할까? 살다 보면 시어머니도 힘 빠지고 남편도 내 눈치 보고 살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으로도 당장은 힘이 났는데 그때 가서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갈았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싫어하지 않았는데요. 집에서 시어머니 구박을 받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좋았어요. 돈 벌러 나간다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고 제가 벌면 제 새끼들 입에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이 났는데 저는 2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어찌나 구박을 하시던지 몸조리는 꿈도 꾸지 못했죠. 저는요, 그때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셨는데 그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2년 뒤 아들을 낳았을 땐 대접은커녕 제 아들만 쏙 뺏어가 당신이 키우다시피 했는데 모유 먹을 때만 저한테 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무슨 유모도 아니고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 손으로 키운 제 아들은 지 아빠를 꼭 닮아 미운 짓만 골라 했는데 제가 엄마인데 혼도 내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혼을 내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쫓아와 애를 싸고 돌았는데 아들애도 지 할머니를 믿고 지 멋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자식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애미가 어딨나요? 저는 지 누나한테 함부로 하는 아들 녀석을 보고는 그대로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나가 먼지나게 아들을 후들겨 패줬는데 쪼르르 지 할머니한테 가서 엄마인 저를 일렀더군요. 네가 우리 동진이 때렸냐?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 장순한테 손을 대냐? 네가 낳았으면 다야? 어디서 귀한 내 새끼한테 매질을 해? 너 미쳤어? 어디 너도 똑같이 내 손에 처맞아 봐라. 너 이리 당장 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서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싶어 시어머니를 바닥에 밀쳐버렸는데 설마 하니 제가 당신보다 힘이 없겠냐고요. 그러자 바닥에 나자빠진 시어머니가 아유 며느리가 시애미 잡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쇼.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또 아들내미를 잡아 끌어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어디 저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계속 그러면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한다 했는데요. 아들애는 그때도 엉엉 울면서 할머니만 찾더군요. 이렇듯 제 아들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농사도 일찌감치 망친 것 같아 속상했죠. 그리고 내 아들도 애들 아빠처럼 살게 될까 밤에 잠도 오지 않았는데 그에 반면 저희 딸은 똑똑하고 야물고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집애라고 또 함부로 하고 당신 손자와 차별하셨는데 차마 저한테 말은 다 하지 않았겠지만 저희 딸도 많이 힘들어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더 미웠어요. 그럼 아빠라는 인간이 좀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좀 해주려면 좋으련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당최 알 수 없었고 저는 밖에 나가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때는 돈이라도 벌어서 저희 딸 먹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해주는 것만이 제가 딸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딸아이가 그러는데 자기는 집에 엄마가 있는 게 가장 좋았답니다. 엄마가 돈 벌어 자기한테 뭘 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없는 시간이 늘 힘들었대요. 그 말을 나중에 듣는데 어찌나 미안하든지 제 무지함을 뒤늦게 탓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럴 이유가 또 있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 밖에 나가 돈을 번 곳이 식당이었는데 운 좋게 당시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에 들어 작게나마 제 가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 나름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도 이혼하고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어서 식당을 차렸다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기술은 없지. 그렇다고 가방끈이 길기나 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늘 하던 음식 장사를 하게 됐다고요. 나는 선택사항이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고 어쩌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잘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당신 젊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은인이시죠.
그 덕에 저는 제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작은 국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월급 사장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남편 노름빚 갚고 시어머니 쌈짓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휴, 이렇게 주저리 다 적으면 한도 끝도 없답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렸는데요. 어느 날부터 건축 설비 일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월급 봉투라는 것도 가지고 왔는데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는 월급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돈 타령하지 않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도 깨가 생겨 제가 버는 돈에서도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했는데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손주 손녀를 너무 차별하시는 게 늘 문제였는데 제 아들인데도 아들애가 하나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마음도 늘 불편했는데 저는 제 딸이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갔어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동생들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얄밉고 싫었는데 제가 낳은 아들인데도 지 할머니만 찾고 지 아빠만 닮아가니 정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엄만데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모성애가 좀 이상한 엄마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들애가 미운 짓을 하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만든 시어머니는 더 밉고 싫었는데 시어머니는 과자나 주스 같은 것도 꼭 아들애만 사줬어요. 저희 딸도 당신한테는 핏줄이고 손녀인데 먹고 싶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사주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짓이 먹을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치사한 짓을 많이 하셨죠. 그 덕에 저희 딸은 천덕꾸러기 마냥 지냈는데 어디서 그런 게 걸렸나 싶을 정도로 야물긴 했어요. 어린 그 엄마 걱정을 어찌나 끔찍해 하던지 저희 딸은 매번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제 팔과 다리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물러주며 제가 아플까봐 늘 걱정하던 아이였는데 그런 고마운 딸에게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죠. 그날은 절대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딸의 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모집하는 걸 보고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건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라 제가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신청서에 사인해준 종이를 보고 찢어버리셨어요. 무슨 기집애가 그런 돈 드는 걸 하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그리고 이걸 네 엄마가 사인을 해줬다고? 이런 미친 것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도희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제가 사인해준 신청서를 찢으시고. 네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디서 이런 걸 사인을 해줘? 걸스카우트? 웃기고 있네. 아니, 동진이도 보이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희만 못하게 하세요? 돈도 제가 줄 건데. 뭐야? 네가 돈 번다고 지금 시애미한테 유세 떠냐? 아이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다 떠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도희한테 사과하시고요. 뭐야? 사과? 아주 이게 말로만 잡들을 하니까 얻어 터지고 싶어 환장했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도는 거야. 우길 걸 우기세요. 어머니 아들 원래 집에는 안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애미 앞에서 대들어?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못할 것도 없죠. 저 지금까지 힘든 거 억지로 참고 누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저도 제 딸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 못 봐요. 그래서 뭐 네가 못 보면 어쩔 건데? 나를 이 집에서 내쫓기라도 할 거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대신 제가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 손자만 데리고 어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저랑 도희는 나갈 테니까.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디 여자가 겁대갈 없이 그딴 소리를 해.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됐네 오히려. 우리 아들 새 장가 보내면 되니까.
저는 그때 집을 나갈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그대는 궁지에 몰려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생활은 보나마나 더 엉망이 될 텐데 저도 저지만 저희 딸을 생각하면 그건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다행히 가게 근처 싸게 나온 새빵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얻어 들어갔어요. 보증금이라고 따로 낼 것도 없고 달빵처럼 매달 돈을 내고 살면 됐는데 아주 좁은 불편한 곳이었지만 저희 딸은 집보다 훨씬 좋다고 활짝 웃었어요. 자기 미워하는 할머니도 없고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좋다고 했는데 그런 딸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나는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혼 생각은 신기하게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혼 타령하던 남편이 옳았구나 할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제 발로 나온 집을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 일단 버텨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길지도 않은 이틀 정도 됐을까?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는데 남편은 별 소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도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만 고집부리라고 했는데요. 꼬라지를 보니 제가 없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긴 했어도 들어가면 집안일을 다 하는데 제가 없으면 집안일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걸 시어머니가 다 하셨을 텐데 못할 건 없었겠지만 제가 있으면 안 해도 될 걸 당신이 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싫었을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본 이후 집안일은 손을 완전히 떼다시피 한 위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시 집안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남편 때문에 들어가게 된 저는 명분도 있으니 그 이후부터는 사는 게 좀 나아졌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사는 내내 고분고분할 줄만 알다가 집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난리를 한번 겪으니 아들도 슬슬 제 눈치를 봤는데 그래도 제 아들이라기보다 시어머니 아들처럼 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은 호랑이 기운도 빼내버릴 만큼 힘이 셌는데 시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으셨죠. 반면 남편은 이젠 영락없는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고 저는 손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힌 아주머니가 되었어요. 고생하면 빨리 늙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저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모습이었는데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제 현실이었어요. 대신 제가 제 분신처럼 맡겼던 저희 딸은 제가 봐도 참 곱고 당차게 잘 자랐는데요. 딸아이만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저희 딸은 공부도 척척 잘하더니 서울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대학도 한 번에 붙었고 시어머니는 그때도 무슨 기집애를 대학 공부를 시키냐고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제 돈으로 저희 딸 대학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들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린 나이부터 한탕한탕 노래를 부르더니 사는 게 말이 아니었고 그나마 군대 다녀와서는 정신을 조금 차린 듯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 아빠가 손재주는 좀 있더니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제 뒤통수를 쳤거든요. 우선 시어머니가 10년 전인가부터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셨는데 정신만 멀쩡하지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혈압도 높고 몸에 이곳저곳 기능이 확 떨어져 병원에서도 노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낮에는 일하기 바빴으니 시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봐드릴 수 없었어요. 뭐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기도 했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엄마를 케어할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들렀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병원 사람들은 전부 저더러 딸도 아닌데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아우, 요즘 며느리 같지 않네. 할머니는 복도 많으세요. 진짜 좋으시겠다. 좋기는 무슨? 에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네. 맨날 며느리 언제 오나 시간만 보시는 양반이. 며느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희 식구들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을 종종 받았는데 그래서 더 요양병원 가는 일을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있긴 하더라고요.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편하고 좋긴 한데 허전하고 또 힘 다 빠져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짠하기도 한 게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만족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인 남편은 아니었는데 자기 엄마인데 한 번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흉이라도 볼라치면 자기 엄마 욕한다고 열을 내던 인간이 자기 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시어머니 인생이 더 불쌍하다 생각하게 된 것 같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니 절이 될까 세상 자식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자식이었는데 엄마 힘들다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오던 예쁜 딸이었어요. 주변에서 딸을 어떻게 그렇게 똑소리 나게 키웠냐고 그것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제 딸에게 고마웠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만 세진다고 저희 딸만 보면 그렇게 기를 못 주게 안달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딸도 제 아빠한테는 달리 정이 없었죠.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줄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싫다고 했어요. 뭐하러 그런 돈을 써. 나는 괜찮아. 아빠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가 나 없을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나라도 엄마 옆에 딱 있어야지. 아우, 벌 걱정을 다 해.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네 할머니도 없고 네 동생도 나가서 지내고 엄마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불안해. 아빠 지금도 잘 있다가 한 번씩 엄마한테 버럭버럭 하잖아. 아니, 아빠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지 못할 망정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진짜 이해가 안 갔어. 몰라, 그래 먹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지 하고 살았어. 네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웠을 거잖아. 그니까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 진짜 미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할머니 요즘 이빨 빠진 호랑이 돼서 완전 초라해. 엄마는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 엄마도 늙어서 그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뭐라고? 엄마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내가 있는데.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완전 호강시켜줄게. 이렇게 저는 딸 덕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시어머니 방을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꼭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바로 도희 아빠 거기서 뭐해? 라고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별거 아니라고 시어머니 방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열린 서랍을 통해 남편이 노린 게 뭔지 알았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폐물이었어요. 종종 그 폐물들을 꺼내서 보시고는 이건 나중에 우리 동진이 장가가면 색시 줘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팔지도 않고 고이고이 갖고 계셨던 건데 저는 남편이 괘씸했어요. 아무리 주인 없는 방이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남편이 챙겨놓은 시어머니 폐물을 꽁꽁 챙겨 숨겼는데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그걸 찾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집안 곳곳을 찾는데
저는 유유히 시어머니 폐물을 가방에 숨기고 집을 나섰죠. 그리고 식당 일을 하다 점심 장사를 마친 뒤 저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폐물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저를 도둑년 취급을 하셨어요. 네가 왜 이걸 갖고 있냐? 너 내 물건 뒤졌냐? 이러시면서 역정을 내셨는데 저는 애비가 이것 챙겨서 어디 가서 팔려고 하는 것 같아 가져왔다고 어머님이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들고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헛기침을 하며 그 폐물들을 챙기시는데 사람 참 변하지 않더군요. 그때는 이런 게 다 무슨 의미 없는 희생인가 그런 회의감에 우울하기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폐물의 주인공이 저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희한하게 남편이 수상한 짓을 할 때였는데 정말로 촉이 딱 오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촉이 진짜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가 하다 바람까지 피우는구나. 그냥 내버려 둘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넘어가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부쩍 저녁 약속도 많아지고 야근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노가다 현장은 4, 5시면 끝나는 게 대다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야밤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촉이 딱 온 후로는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아지니 일하면서도 다치는 일도 생기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미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뭐 미행을 해봤어야죠. 남편한테 보기 좋게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 뭐야? 너 지금 나 미행해? 이젠 하다 별짓을 야, 너 나 의심하냐? 라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더러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가며 지랄 발광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없으니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나는 요즘 들어 당신이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뿐이야. 뭐가 이상해? 그렇잖아. 하루가 다르게 옷 사들고 와서 입질 않나. 머리 염색에 향수까지. 당신이 하던 행동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언제는 좀 관리 좀 하라며. 이젠 해도 지랄이냐? 이럴 거면 뭐하러 살아? 이혼해. 그놈의 이혼 타령. 저는 남편 말에 억울하고 비참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냥 확 진짜 이혼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애들도 어리고 저도 뭘 모르니 겁부터 났지만 이젠 다 늙었는데 이혼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확인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딸한테 얘기하니 딸애도 요즘 자기 아빠 하는 짓이 이상하긴 했다고. 제가 없을 때 집에서 혼자 누군가와 이상 야릇하게 통화하는 걸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딸애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이거 확실하게 증거 잡아서 제대로 아빠랑 이혼하자. 위자료도 다 챙기고 그 상대방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해. 뭐? 너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아빠가 하도 이혼 타령하니까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 저는 그때부터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저를 도와줬던 사장님의 도움으로 탐정? 그런 사설업체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일부러 남편한테는 별다른 의심하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둑이 죄발 저린다고 남편은 저를 계속 의식하는 듯 했고 전에 미행했던 걸 가지고 끈질기게 저를 의부증이 있는 여편네라고 몰아세웠는데 한 번은 이혼 서류까지 가지고 나타나 저더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대신 저 때문에 하는 이혼이니 저더러 못 만나가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진짜 뭐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봐.
너나 또 의심했지? 이게 바로 의부증이라는 거야. 나는 의부증 있는 너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법으로 해. 이혼소송 그런 거 있잖아. 이 옆에 내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네가 잘못한 게 맞는데 왜 내가 소송을 해?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 여기 도장 찍고 네 몸만 나가. 싫어.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샀고 어머니 복량에 애들 건사에 다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몸만 나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줄 테니까 당신이 몸만 나가. 그럼 얼마든지 해줄게. 웃기고 있네. 내가 총 맞았냐? 몸만 나가게? 그리고 너만 벌었어? 나도 벌었어. 그래서 그 돈 다 어디로 갔는데? 언제 한번 나 갖다 준 적 있어? 생활비로 쓴 적 있냐고. 당신 어머니 갖다 주고 당신이 쓰고 그리고 없어진 돈이잖아. 언제 도희 학비 한번 내준 적 있어?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외아들도 아니고 기집애 학비를 내? 내가 진짜 언제고 이 말은 하려고 했는데 네가 딸년을 아주 먹같이 키워놔서 제가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 줄 알아? 대학물 먹었다고 아주 지 아빠를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보다 못한 취급을 해. 그러게 딸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그랬어? 애도 지 아빠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도희 똑똑한 거 알잖아. 진짜 이놈의 옆에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살았어? 옛날에는 아주 내가 눈만 치켜뜨면 벌벌 기더니 이젠 서방도 안 무섭다 이거지? 그래,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겠니? 그리고 그런 말 내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그래, 옛날엔 좋았냐? 아무것도 모르고 니네 집에 시집와서 죽어라 고생만 하는 나보고 너는 좋았어? 뭐라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좌우간 나는 너랑 살 마음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아니지, 이 집 명의 당장 내 앞으로 옮겨놓고 꺼져.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어디 뺏어갈 수 있으면 해봐.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더 발악하며 덤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의 의부증으로 저를 몰아 이혼하겠다는 심사 같았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드디어 증거 수집을 완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보고 듣게 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통화들은 아주 놀라웠는데요. 남편은 정말로 바람이 난 게 맞더군요. 게다가 이미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까지 한 모양 같았는데 한 동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영상 속 배경은 시어머니의 요양병원이었는데 저희 아들도 남편과 그 바람핀 여자랑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갖다 드린 시어머니 폐물을 시어머니가 직접 그 여자한테 주는 게 찍혔는데 거기에 녹음된 음성을 들으니 이 사람들은 벌써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기가 막혔죠. 그 동영상을 보기 하루 전만 해도 제가 자기를 보러 요양병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놈의 노인네가 다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던 건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제 아들놈까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아가야 아가야 했는데 저희 아들놈도 그 여자한테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증거를 제공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 여자 신상을 털어보니 저희 남편이랑 사귀었던 첫사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술을 파는 바를 운영한다며 저에게 가게 주소와 상호를 알려줬는데 이미 미운정밖에 없던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요양병원 가던 것부터 끊어버리고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딸이 그날 저녁 음성 파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남편이 방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겁대가리 없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딸이 녹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여보 뭐해? 뭐 하긴 우리 왕자님 생각하고 있지. 역시
우리 여보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맛에 살지. 당연한 소리를 해. 내가 자기 말고 있겠어? 돌아 다시 만난 내 운명인데. 맞아. 우린 진짜 운명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만났지. 나는 여보 만난 후로 매일이 꿈 같아. 하루라도 빨리 내 진짜 여보랑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이혼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 미안해. 근데 그 공 같은 여편네가 그냥은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기간이 좀 걸리네. 그래도 의부증으로 몰아서 내쫓을 거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근데 좀 지친다. 설마 말만 그렇게 하고 마누라랑 헤어질 마음 없는 거 아니지? 헤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나는 일편단심 너밖에 없어.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는 그냥 식모야. 일해주고 내 부모 챙기고 돈 벌어다 주는 존재지. 그런데 그런 존재 사라지면 아쉬워서 어째? 뭐가 아쉬워. 이제 우리 엄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집 있고 돈 있는데 그걸로 우리 여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도 벌잖아. 하긴 우리 자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 굶기진 않을 거야. 맞지? 그나저나 지난번에 자기 어머님 뵈는데 좀 안쓰럽더라. 혼자는 거동이 어려우신 거지. 그럼 퇴원도 못하는 거고. 뭐 그렇지. 엄마는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뭐? 나는 싫어. 난 어머니 못 모셔. 알지. 내가 설마 우리 여보한테 그런 일을 시킬까? 우리 엄마 퇴원 못해. 누굴 고생시키려고. 우리 여보는 나랑만 살아야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놈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자기랑 할걸. 내가 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그걸 왜 몰라. 나도 그랬는데. 우리 이젠 진짜 헤어지지 말자. 우리 엄마가 며느리는 역시 자기였다고 패물도 줬잖아. 우리 아들도 지 생모보다는 예쁜 여보가 엄마인 게 좋대. 놈이 날 닮았어. 그래, 진짜 자기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가? 내 친아들 같아. 근데 어머님이 주신 폐물 그거 다 녹여도 되지? 디자인이 좀 촌스러워서 하고 다니기 좀 창피해. 우리 이거 녹여서 결혼반지 만들자. 무슨 소릴. 그거 다 여보 해. 결혼반지는 내가 다이아로 알 크게 해서 해줄 테니까. 진짜? 우리 왕자님 최고. 나 진짜 행복해. 저는 그 년놈들의 달달한 통화를 듣는 내내 헛구역질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오장육부가 뒤틀렸는데 저를 공 같다 말하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찰나 저는 딸과 이야기하고 집부터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딸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은 딸이 있을 때 보여주고 그렇게 남편 몰래 집부터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하늘이 이런 저를 돕기로 한 건지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이 남자가 그 여자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말로는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부렁을 늘어놓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출장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저는 다 알면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희도 짐을 몽땅 뺐는데 일단 짐은 장기 보관해주는 창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옮겨놓았는데 짐이 빠지고 집이 텅텅 비니 기분이 묘했어요. 제 가슴도 텅텅 비어진 듯 공허했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며칠 때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달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듯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말고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남편 번호를 알려줬는데요. 몇 시간 뒤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저더러 자기 엄마도 안 챙기고 요즘 뭐 하냐고 화를 내는데 기도 차지 않았어요. 남편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내 엄마야? 네 엄마잖아. 뭐라고? 네 엄마? 너 돌았냐? 돌았지. 어떻게 너랑 살면서 안 될 수가 있겠니? 그리고 너도 염치 좀 챙겨라. 딴 여자랑 제주도 가서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네 엄마는 나더러 챙기라고? 넌 양심도 없냐?
무슨 소리야? 너 또 의부증 도졌냐? 의부증 같은 소리 하네. 그 여자, 아니 네 여보 네 옆에 있니?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김순영이라고 했나? 이름도 진짜 촌스럽다. 술집 마담이란 여자가 이름이 촌스러워서 어떡해? 무슨 말이야? 우리 순영 이름이 뭐가 어때서? 그러는 네 이름은 뭐 세련되냐? 그리고 누가 술집 마담이래? 빠야 빠. 아, 그래. 그렇구나. 그거 봐.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헉 소리를 내고 놀란 듯 했어요. 그 옆에서 어떡해 라고 하는 여자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는데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고 놀고 있었구나. 괘씸하더군요. 그런데 곧이어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울 심상으로 자기를 미행했냐 뒤를 캤냐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 순간에도 그런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애들의 아빠라는 인간이었는데 나는 정말 저 인간을 모르고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똥줄이 탄 남편은 저한테 말해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미행? 요즘 세상에 그딴 거 안 해도 증거 찾는 건 일도 아니야. 어머니 병원까지 데리고 갔던데?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아, 그 아들이 나보다는 그년이 엄마인 게 좋다고 했다면서?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봐. 첫사랑이랑 다시 어째보고 싶어서 나 의부증으로 몰았냐? 웃기고 있네. 넌 이제 끝났어. 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죽겠잖아. 근데 어쩌지? 나는 절대 그냥은 안 해줄 건데. 기대해. 뭘 상상하든 기대 이상일 거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전화 끊지 마. 야, 도희 엄마. 도희 엄마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남편의 애가 타는 부름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희 아빠, 도희 엄마. 그렇게 서로를 불렀던 호칭도 그때는 소름 돋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인간이 돌아와 텅 빈 집을 발견하고 놀라 나다빠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불안하긴 했는지 하루 사이에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집이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어요. 때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집도 팔았는데 사실 빨리 팔고 싶어서 금매로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짐을 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하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도 급한 사정이 있다며 빨리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아주 딱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하셔도 된다고 하고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남편은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았냐고 난리가 났어요. 내 명의 집 내가 파는데 왜 지가 날린지 아주 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어디 갔냐고 묻길래 그 여자 가게로 보내줬다고 했는데요. 그 여자도 난리가 났어요. 아직 제대로 식도 안 올렸는데 이게 뭐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했다 하더군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한 모양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더러 미쳤냐고 당장 자기 보러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가 폐물 준 그 아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아닌데 이렇게 전화하시면 곤란하죠.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왜요? 제가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서 놀라셨어요? 아무리 놀랐어도 저만큼 놀랐을까요? 저는 아무리 저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켰어도 어머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미우나 고우나 저 아니면 어머니 챙기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하긴 그런 거 아시는 분이시면 그렇게도 안 하셨겠죠. 네, 어디 새 며느리한테 봉양 잘 받아보세요. 아무리 아들 사랑이 삐뚤어지고 요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옆에서 동조하나요? 진짜 천안집구석 징글징글 맞네요. 첩이나 엄마나 첩이 낳은 아들이나 진짜 양심도 없어.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첩?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어머니 첩인 거.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말도 못할 줄 아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남은 날 쭉 그렇게 사시고요. 저 찾지 마세요.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천국에 못 가실 거예요. 제가 지옥 가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가슴에 맺혔단 말이며 증오의 말까지 모두 다 쏟아냈어요. 어찌 보면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그러게 왜 전화는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지. 시원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한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기세를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간 제 힘으로 형성된 제 명의의 재산은 다행히 남편과 나눌 것이 따로 없었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남편이 우기는데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했어요. 그런데 지갑은 돈은 저는 구경도 하지 못했고 그 흔한 생일 선물 같은 건 받은 역사도 없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보니 참 그런 인생도 없더군요. 덕분에 소송은 쉬웠지만 저는 그게 다 상처가 되었어요. 저도 울고 딸도 울고 왜 그러고 살았나. 그 순간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자신이 제일 미련맞고 밉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몰랐던 순진했던 제 모습도 겹쳐 보여 저는 마냥 또 저를 미워할 수도 없었는데 남편은 제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았다는 걸 이용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고 진저리가 쳐졌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를 떠나서 이미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이혼당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기에 저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첫사랑인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수뇌부 넘치던 인간이 그 위자료까지 지가 물어주겠다고 했나 보더군요. 정말 눈물 없이 보기 힘든 남편의 첫사랑이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이제야 돌아 운명처럼 만났다는 그 연놈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 그 뒤에 벌어졌는데 참고로 저는 남편과 그 여자한테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총 5천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이 챙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개털이 되었는데 그러자 그 왕자님 타령하던 첫사랑 여자가 180도 태도를 바꿨다는 것 같았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지 아빠가 그 여자한테 저랑 이혼하면 아파트도 사주고 가게도 확장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 털리고 남는 것 없이 위자료나 내어주게 생겼으니 이 여자가 더 난리가 난 듯 했는데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군요. 이혼 후 달라진 첫사랑의 태도에 남편이 상처를 받고 꽃뱀이니 이젠 돈 없으니까 자기를 거지 취급하는 거니 라고 따졌다고 했는데 그 여자도 똑같이 그랬답니다. 네가 뭐가 볼 게 있냐고 돈이나 좀 있는 줄 알아서 만나준 것뿐이라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속내를 다 깠다는데 참 아름다운 첫사랑의 말로를 보는 것 같더군요. 결국 여보 왕자님 하던 그 연놈들은 나중엔 2년 전년 20개 저 새끼 하며 쫑을 냈고 나중에 시어머니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혼한 자기 아들이 뭐 자길 보러 몇 번이나 왔겠어요. 분명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건데 그제야 당신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고 저는 그 집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신들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자기가 아들한테 전화해 이제라도 혼을 내보겠다며 저더러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저 찾지 말라고 했는데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더러 독하다고. 그러니 그렇게 산 거라고 또 악담을 하시는데 저한테 한 사과도 진심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당장 자기가 아쉬우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건데 제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한테 미안했다면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첫사랑도 깨지고 남편 놈은 개털에 시어머니는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시게 되셨는데 다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촉새 같은 짓 하는 아들놈한테도 다시는 엄마 찾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제 와서 엄마 찾아도 소용없다 했네요. 아들은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했지만 너도 양심이 있으면 지난 날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누나랑만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 자립하게 저더러 1억만 만들어 달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진짜 제 자식이지만 너무 제 아빠 같아서 싫었어요. 그리하여 매정한 엄마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들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딸아이랑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지금은 딸이 가장인데 저희 딸은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가 연애도 하고 승진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사위가 될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엄청 챙겨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행복한데 부디 저희 딸은 엄마 인생 닮지 않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정리해서 작은 원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제 생활비 정도는 하고도 남으니 앞으로는 제 인생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저희 딸은 시집 가서도 용돈 보내준다, 여행도 보내주겠다고 공약이 참 많은데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 힘으로 이젠 행복해지고 싶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으니 제 인생은 지금부터 청춘입니다. 아직은 두 다리 멀쩡하고 기운도 팔팔하니 못해본 거 다 해보려고요.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희생한 시간들 못지않게 더 오랜 시간 행복하겠습니다. 사연이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살아온 시간이 워낙 기구하다 보니 내용도 길어졌네요. 부디 바라올 건데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